일제시대 당시 조선인 출신으로 일본 육군의 최고위급 장성 자리에 오른 사람. 2차 대전이 끝나고 조선이 해방됐는데도 일본군 군복을 벗지 않고 자리를 지킨 사람. 그렇게 필리핀 포로 수용소의 책임자로서 B급 전범이 되어 처형당한 사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친일파 중 하나로 분류되지만 외로이 조선인 이름 석자를 끝까지 지키며 자신이 조선인임을 강조했던 일본군 군인 홍사익. 그는 오늘날 수많은 한국인들에 의해 친일파라고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인들이 그의 삶을 연구하며 그가 군인으로서 가졌던 신념, 그리고 조선인으로서 가졌던 신념에 대해 논하곤 하죠. 한 명의 군인으로서 또 한 명의 조선인으로서 그 격동의 시대를 살아갔던 입체적 인물 홍사익에 대해 알아봅시다. 1887년 경기도 안성의 가난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홍사익. 그는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상경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성인이 된 1908년 육군 무관학교에 입학하죠. 하지만 을사조약 이후 한반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게 된 일본 통감부는 무관학교를 폐교시킵니다. 대신 생도 일부를 선발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죠. 육군 사관학교의 예과에 해당하는 육군중앙유년학교에 편입시킨 겁니다. 홍사익은 여기서 조선학생반에 편성되어 일본 학생들과 경쟁하며 공부와 훈련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집니다. 1910년 한일 병합조약, 이른바 경술국치. 이에 따라 조선은 일본에 완전히 병합된 상황. 조선인 유학생들은 사람들 눈을 피해 한 묘지에 모입니다. 자신들의 진로를 의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반도에 돌아가자는 의견부터 당장 사관학교를 때려치우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주장들이 나오는 가운데 홍사익이 입을 엽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 지금은 배울 것이 많으니 배우고 흡수하자. 그렇게 많은 실무와 실전을 경험해서 자신이 붙을 때까지 은인자중하다가 기회를 보아 이를 도모하자. 동기들은 홍사익에 동의했고 그들은 함께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1912년 홍사익은 조선인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 이후 육군 사관학교에 입교해 생도 471명 중 22위라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합니다. 그렇게 당시 군인이라면 모두가 선망했던 도쿄 제1사단 1연대에 배속되었죠. 그리고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시작됩니다. 이 시기 홍사익은 큰 내적 갈등을 가졌습니다. 훗날 독립군 대장으로 활약하는 지청천을 포함해 동기와 선후배 몇몇이 소속 부대에서 탈영해 만주로 망명했기 때문입니다. 유능하고 똑똑했던 홍사익을 좋아했던 지청천은 수시로 사람을 보내서 독립군에 가담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홍사익은 결국 이에 응하지 않았죠. 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에 고민하다가 내린 결단이었습니다. 대신 1920년 극악의 합격률을 뚫고 육군 최고 엘리트 교수인 육군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이를 통해 훗날 중장에까지 오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죠. 오늘날 민족문제연구사 같은 좌파단체는 이를 근거로 홍사익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그에게 여러 차례 합류를 권유했지만 이를 거절하고 대신 일본군에 충성해 최고위 장성급 장교가 되었다는 겁니다. 본인의 성공과 권력을 위해서 민족을 배신했다는 식의 설명이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은 한국인 후세대들의 오만한 평가입니다. 특히 민족문제연구소 같은 좌파단체들은 일제시대의 부당함을 과장해야 하는데 조선인 평민 출신이 일본군 장군 자리에 오른 사례인 만큼 이를 어떻게든 폄하해야 할 정치적 필요성도 있었겠죠. 하지만 홍사익이 그 시대에 가졌던 고민과 진심은 그렇게 친일파 프레임으로 매도할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일본인 연구자들은 홍사익에게 조선인으로서의 강한 민족의식이 있었다고 예외 없이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근거가 창씨개명입니다. 홍사익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은 소수의 조선인이었습니다. 1939년 말 조선총독부에서 시행한 창씨정책. 오늘날 편향된 한국 역사교육은 사악한 일제가 조선인을 억압하며 창씨개명을 강요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실제 사료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일제가 사악한 의도를 가지고 조선인을 차별하고 괴롭히고 싶었으면 일본식 이름을 쓰는 걸 허가할 리가 없죠. 조선인은 일본인과 생김새가 비슷합니다. 그 시기 전부 일본어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일본식 이름까지 쓰면 구분 자체가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정책을 실시했을까요? 이에 관해서는 조만간 창씨개명과 관련한 영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사익은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80%가 넘는 조선인들이 창씨개명을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홍사익은 매번 자신의 조선식 이름 석자를 강조했고 또 이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자신이 조선인임을 당당하게 말하고 다녔던 일본군 장군이었던 겁니다. 홍사익이 조선인으로서 강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음은 이 말고도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이 됩니다. 아들 홍국선이 어느 날 아버지 홍사익에게 물었습니다. 왜 조선 출신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아야 하느냐고요. 조선인에 대해 존재하던 사회적 차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홍사익은 영국인과 아일랜드인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아들을 교육했죠. 아일랜드인들이 자신들이 아일랜드 사람이라는 걸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듯 너도 나는 조선 사람인 홍국선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다니라고 가르칩니다. 오늘날 영국에서 아일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출신들에 대한 차별이 사라지고 그들이 같은 영국인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는 날이 온 것처럼 조선인과 일본인과의 관계도 그리 될 것이라고 믿었고 또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 조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게 홍사익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각 부대의 지휘관으로 부임할 때마다 일본군들을 도열한 후 이렇게 훈시했습니다. 나는 조선인인 홍사익이다. 지금부터 천황폐하의 명령에 따라 지휘권을 갖는다.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겠다는 자가 있으면 지금 나오라. 한편 홍사익은 관동군 사령부로 전출되어 조선 출신 청년들이 만주 군관학교에 입교해 장교로 임관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만주 군관학교 초대 군사고문이 되어서 후보생 모집 자격에 조선계 포함을 명문화시켰죠. 이 덕분에 훗날 대한민국에서 육군참모총장을 맡는 정일권이 군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는데요. 정일권 회고록에 당시 홍사익이 조선 출신 후보생들을 모아놓고 한 훈시가 남아있습니다. 조선 출신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할 일은 지극히 간단명료합니다.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우십시오.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누에가 뽕잎을 갉아먹듯 모든 걸 모조리 먹어치우십시오. 언젠가는 실력을 발휘할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복 입은 군인으로서 또 조선인 출신 일본군으로서 신념을 가지고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한편 홍사익은 광복군과 꾸준히 교류하며 지청천 등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의 생계를 도와왔습니다. 그래서 광복군 측에서도 계속해서 홍사익에게 합류를 요청했었죠. 하지만 홍사익은 일본군 고위직인 본인이 자신의 책임을 져버리고 조직을 배신한다면 조선인 출신들에 대한 인식이 더욱 나빠질 거라며 거절했습니다. 그는 한 명의 군인으로서 또 한 명의 조선인으로서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갔던 겁니다. 홍사익은 일본군 내 최고위직에 올랐지만 그 과정은 절대 순탄치 않았습니다. 능력면에서도 인품면에서도 그는 일본군 수뇌부조차 인정하는 최고의 군인이었지만 조선인이라는 출신이 발목을 잡곤 했죠. 핵심 보직을 받지 못하고 한지로 가게 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가 전범으로 처형당하게 된 것도 결국 그가 전쟁 말 남반군 포로 수용소의 책임자로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홍사익을 연구한 학자 야마모토 시체이는 방대한 양의 전범 재판 기록을 전부 분석한 후 당시 홍사익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는 필리핀에 자의로 흔쾌히 갔던 게 아니라 그것이 죽을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죽을 곳을 향해 찾아갔던 거였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명령과 책임에 따른 거였죠. 홍사익이 필리핀으로 떠나기 전 당시 마이니치 신문에 근무했던 김을환 기자가 그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필리핀으로 가지 않고 상해 임시정부로 가서 홍사익의 동기인 지청천이 총사령관으로 있는 광복군에 가입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홍사익은 이번에 가는 길이 죽는 길이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김 기자가 일본군에 대한 의리 때문이냐고 묻자 홍사익은 그런 게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본인이 배신하면 다른 조선인들이 보복을 당할 것이기에 자기만을 생각해서 그런 경솔한 짓을 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는 조선 출신으로서 갖가지 불이익을 받으면서도 일본 사회 내 조선인들에 대한 인식과 대우를 바로잡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겁니다. 결국 2차 대전은 일제의 패전으로 끝납니다. 당시 필리핀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홍사익에게 한 일본인 영광급 장교가 질문했죠. 이제 조선이 독립하게 됐으니 각하께서도 귀국해서 활약하시겠죠? 이에 홍사익은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아직 일본 육군의 제복을 입고 있다. 제복을 입고 있는 한 제복에 충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옷을 입고 있는 한 그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 야마모토 시체이는 홍사익이 끝까지 일본군에 남아있었던 건 천황에 대한 충성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결단에 대한 충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스스로의 결단으로 군인의 제복을 입은 만큼 그 결단은 천황이 사라지든 일본군이 괴멸되든 변함없이 계속된다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홍사익이 스스로 내린 결단에 대한 충성이었다고 평했습니다. 실제로 홍사익은 그 결단을 목숨과 맞바꿉니다.
홍사익은 포로 수용소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전쟁 후 B급 전범으로 기소됐는데요. 미군의 입장에서는 미군 포로를 학대한 일본 필리핀 주둔군 포로 사령관을 용서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를 법정에 세웠습니다. 관련 기록을 자세히 연구한 야마모토 시체인은 홍사익이 당시 포로에게 지휘권을 받지 못했고 해당 전범 혐의는 그저 명목상의 총책임자에게 이루어진 추상적인 것이라며 홍사익은 실제로 무죄였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홍사익은 재판 중 자신을 변호하는 말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렇게 일본군 B급 전범으로서 처형당합니다. 여러분은 홍사익이라는 인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복 입은 군인으로서 신념을 가졌던 사람. 한편 그 격동의 시기를 끝까지 조선인으로서 살아가며 스스로 조선인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 일본 제국의 한국 시민이자 군인, 그리고 조선인.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며 살아갔을 그의 삶의 무게. 그건 현대 대한민국을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감히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겠죠. 홍사익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든 비판적으로 보든 그는 그 시대의 피해자이자 동시에 그 시대를 극복하려고 했던 개척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그의 입체적인 삶을 단순히 친일파라는 세 글자로 정의해버립니다. 오늘날의 오만한 관점으로 무엇보다 정치적 의도가 섞인 편향된 관점으로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역사를 단순한 선악구도로 재단하는 대한민국식 역사 파시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민족적 입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복잡하고 입체적이고 모순적인 우리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조명하기 위해 여러 컨텐츠들을 만들어왔습니다.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소개하는 미니 다큐 시리즈와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시리즈를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으로 만든다고 믿습니다. 우원재였습니다.